안녕하십니까. 제주와미래연구원 김태윤입니다. 제주와미래연구원 한라일보,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방송이 공동으로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를 주제로 제주물 정책에 대해 집중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정책 토론회에서 지하수위가 하강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하수를 뽑아 올려 상수도로 공급하는 양질의 지하수가 땅속으로 새고 있습니다. 누수율이 무려 50%를 넘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용 공공관정의 누수율은 62%라고 합니다. 제주 대전환 프로젝트 물은 제주의 미래다. 두 번째 정책 토론회 주제는 땅속으로 새는 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오늘 정책 토론에서는 상수도와 농업용수 누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은 제주와미래연구원 유튜브 채널, 한라일보 지명과 인터넷 신문, KCTV 제주방송, TVN 제주교통 라디오를 통해 보도될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하신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의회 강성희 환경도시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우진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우진 본부장님, 제주도는 상수원의 100%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하수 의존율이 절대적입니다. 상수도로 공급하기 위해 취수하는 지하수 총량은, 취수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먼저 제주도의 상수도 시설 현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의 이제 상수도 시설 현황은 17개의 정수장, 그 다음에 이제 164개의 소위 어떤 배수지, 그 다음에 6,000km가 넘는 이제 상수도 관로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하루에 이제 뽑아 올리는 상수도 시설 용량은 한 53만 4천 톤을 저희들이 시설 용량을 뽑아 올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요즘 한 45만 톤에서 46만 톤 정도가 지금 취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취수원은 거의 한 97%가 저희들이 이제 지하수에서 이제 뽑아 올리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지하수 공이 한 383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97%가 지하수에서 뽑아 올리고 있고, 나머지 3%는 우리 해수 담수화 시설이라든가 한라산 와이계곡 등에서 취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주의 물 지킴이라는 별칭이 있다고 하는데 아유, 과분하십니다. 아무래도 도민들의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공급되는 수돗물 중에 엄청난 양의 물이 땅속으로 새고 있다고 합니다. 누수율 문제인데요. 전국과 비교했을 때 제주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주 도민분들이 많이들 이제 우리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땅속으로 스며드는 양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걸 잘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의거하면 2019년 기준으로 전국 평균이 유수율이 이제 85.2%고 누수율은 10.5%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는 유수율이 47.1%고요. 누수율이 43% 정도로 전국 대비에 비해서는 유수율 수준도 한 50% 정도이고 누수율 수준은 한 4배 정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으로 굉장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비교하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상수도 누수율이 51%, 53% 이런다는 것은 충격적인데요. 전국보다도 4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상수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아깝게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군요. 누수 원인이 낡은 상수도 관로라면 역으로 관로에 있는 농물이나 관로 밖에 있는 이물질도 유입될 수 있을 텐데요. 수돗물 공급을 우려하고 있는데 본부장님, 누수되고 있는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 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도가 이제 하루에 일일 생산량이 45만 톤에 이르겠는데, 한 22만 톤 정도가 땅속으로 이제 물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좀 유수율이 이렇게 낮다는 부분에 대 가지고는 제가 이제 상하수도 본부장으로서 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저희들이 상수도 유수율이 왜 이렇게 많아질까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어떤 표고의 차로 인해 가지고 취수원에서 물을 뽑아서 압력을 가지고 올리는데, 올렸다가 자연유화방수로 물을 내리고 있는데 어떤 압력의 차로 인한 압력 관리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의 어떤 토질이 육지는 어떤 진흙 형태의 토질이지만, 제주도의 토질은 우리 화산탄이고 화산난 현무암 물질인데, 여기가 이제 지하로 이제 침수가 달시할 수 있는 이런 요건이, 호적의 좀 요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에서 상수관에서 물이 새더라도 이 물이 위로 솟구치지 못하고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서 누수 탐사에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다시 또 한 부분을 붙인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 저희 관로 작업도 하고 유술 작업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 예산 지원, 일반 재정 지원의 좀 한계에 좀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 이제 상수 관로가 한 6,000km 넘어서고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노후 관로가 20일 이상 된 관로가 이제 거의 2,000km를 넘어서다 보니까 여기다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데 이 부분도 좀 어려움이 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한꺼번에 50% 이상 누수된다고 이렇게 방치했던 것은 아닐 텐데요. 갑자기 제주도가 누수율이 이만큼 그 큰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누수율이 어쨌든 저희들이 그 유술 기본계획은 이제 2011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도 보니까 유수율이 뭐 44%, 43%이 정도였고요. 지금 제주도가 이제 그 상하수도 관리를 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상수도 관로가 한 30년 전에 대부분이 매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까지는 뭐 유술에 돼가지고 그 관로가 좀 건강하고 하니 큰 유술에 크게 신경 안 썼는데 이게 이제 상수도가 20년, 30년 흐르다 보니까 관로도 세고 또 이음 부분에 이제 관도 세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30년 전에 관 자체가 또 연성관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돼가지고 이거를 좀 바꿔주기도 하고 교체도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유술 관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하수 고갈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50% 이상이 누수되고 있다는 문제,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도 처음에 와서는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환경도시위원회 전반기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좀 누적되어 결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수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총괄해야 되는 그런 업무였음에도 불구하고 양행정시라든지 이군 체계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관련한 통계 관리도 이게 제대로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유술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누수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가 통계적으로 굉장히 허위로 그 통계가 관리가 되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2013년 네. 되어서야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환경부에 보고했던 유수율은 70%가 넘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3년 기준으로 봤을 때 유수율이 43% 이렇게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네. 뭐 절반,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환경부에서도 이제 제주도의 이제 상수도 통계 관련해서는 이제 신뢰할 수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누적된 결과들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하수가 늘 있어 오고 뽑아서 쓸 수 있는 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관심을 덜 두지 않았나. 그리고 그거 아까 그 상하수도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상수도 노후관들이 계속 이제 쌓여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대비도 예산을 투여해서 이렇게 신규 어떤 관로로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뒤늦게 시작을 해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누적된 결과가 결국에는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누수 문제는 비단 상수도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농업용수도 굉장히 그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감사위원회 지적에 의하면 농업용 공공지하수 유수율이 38%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농업용수는 왜 이렇게 누수율이 더 높은가요? 농업용수는 더더욱이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수는 일단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먹는 물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는 물들은 뭐 예를 들면 무슨 중간에 뭐 막히지는 않으면 그리고 중간에서 누수가 돼서 밖으로 뭐 도로 밖으로 물이 넘친다든지 이러지 않으면은 그 관로를 관리가 굉장히 이제 잘 안 된 거죠, 체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상수도도 지금 뭐 유수율이 뭐 이제야 거의 한 48% 됐는데 농업 관로는 더더욱이나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상수도를 공급할 때 누수율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상수도 공급 전체 시스템 전체를 대상으로 유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량 조절 같은 거라든지 그리고 급수 구역별로 누수 모니터링 체제도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까 위원장님 그 지적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통계 관리에 좀 허점이 좀 있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통계 관리가 잘 된다는 얘기는 미래를 예측이 가능하고
미래를 이제 설계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유수율 관리에 대해 가지고 통계 관리가 좀 부실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여기에 이제 그 발견이 돼서 그 다음 후에 또 우리 상수관망 그 최적 관리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유수율 제고 사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갔는데 그 우리 기본계획 수립상 2011년도가 됐더라고요. 2011년 돼가지고 이거를 계획만 세워놓고 거의 뭐 그냥 뭐 땜질식으로 이거 좀 처방하다가 사실 다 본격적으로 이제 유수율 제고 사업에 들어간 게 한 2016년도부터 우리 그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만 해더라도 우리가 제주도 한 722km 구간 그 다음에 예산은 한 3,927억 요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332개 블록 구축을 통해서 작업을 추진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진을 해왔는데 사실상 어떤 그 제주도의 어떤 재정의 한계라든가 부딪히다 보니까 재정에 좀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유수율을 좀 복원하고 회곤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안우진 본부장님께서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도의회 입장에서 볼 때 네. 우리 도의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그 유수율 제고 사업에 네. 대해서 2016년에 돼서야만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그 상수도 유수율 제고 업무라고 환경부에서 이제 업무 처리 규정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2001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 유수율 제고를 하기 위해서 90년대부터 네. 그 지금 우리 그 상하수도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블록화 사업을 네. 90년대부터 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미 30년 동안 이 유수율 제고를 계속 꾸준히 해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유수율이 높아져야 환경부에서 그 상수도 관리를 잘한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네. 국비 지원도 조금 더 거기에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2013년에 통계가 잘못된 오류가 발견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페널티를 준 거죠. 일정 정도.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서 이 유수율 사업을 하겠다라고 환경부하고 오랜 협상을 하게 됐는데 그 사이에 또 뭐 도정도 바뀌고 막 이러면서 원래는 2011년에 계획된 것이 2012년에 계획이 되어서 환경부하고 협의가 돼서 바로 그때 유수율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2014년까지도 잘 안 돼가지고 겨우 이것이 2016년에 되어야 이제 본격적인 사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도 계속 이제 굉장히 적은 한 다른 사업들은 뭐 5대5로 하지만 네. 이 유수율 사업은 아직까지도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예산 지원이 한 20% 정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통계 관리라든지 부족했던 점이 있음에도 네. 불구하고 늦게 시작됐었는데 그나마 유수율 제고를 위한 사업도 체계적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들리거든요. 너무 늦게 시작한 거죠. 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르면 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에서 2016년도부터 약 1,400억 원을 들여서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목표 대비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앞으로 수천억을 투자해도 개선 효과를 장담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나왔는데요. 맞습니다. 2016년도에 44.5%였던 것을 2020년까지 7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은 있었다고 하네요. 네, 네. 근데 실제 4.4%포인트밖에 끌어올리지 못했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은 이제 블록 시스템으로 갑니다. 이제 소, 중, 그다음에 대 블록으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이제 구역별로 그 유량계를 달고 그리고 유수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시스템을 갖춰가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 약 4천억, 그러니까 3,9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유수율을 85%까지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환경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 제주도의 그 특징이 뭐냐면 도심지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주거하고 있는 면적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관망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망의 길이도 굉장히 길고 그것을 블록으로 이렇게 몇 개, 500에서 1000개 단위로 블록을 자꾸 만들어서 하고 있는 읍면 지역을 먼저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의 유수율은
굉장히 심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농업용수 뭐 68%가. 예. 그런 정도에서 그 농업용수보다 더 나쁜 수준의 그 네. 유수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절반 이상 이렇게 올리는 그런 효과는 봤지만 우리가 목표했었던 70%, 75%, 뭐 많게는 85%는 꿈의 숫자인 거죠. 그리고 저희들은 그 블루쿠적 사이에 있는 부분에 그 노상수관로를 저희들이 교체 작업을 저희 이제 도비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지역에다 가지고 누수관방 사업이니 요 상수도관 개체 사업이니 해가지고 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수율을 이제 유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자꾸 뭐 이상한 뭐 이유를 대는 것 같지만 그 예산 지원 한계가 좀 있습니다. 사실 예산 지원도 한계가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은 유수율 85% 목표 달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블루쿠적 사업을 통해 가지고 75% 올리고 70% 올리고 나머지 15%는 저희 도비를 추진해 가지고 그 추진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이제 예산 확보가 제일 관건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주시 동지역 중에서 서부 지역에 가지고 우리가 국비를 350억을 확보를 해가지고 제주시 동지역 중에서 서부 지역은 유수율 제고 사업을 현재 이제 케이오타가 중심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올해 또 그 제주도 전반적으로 노후 상수 관련돼 가지고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정밀 조사를 해보니 한 1,315km에 거의 한 3,600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걸로 노후 상수 관로 관망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에 제주도를 이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좀 지정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에 이제 예산을 지원해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놓은 상황이고 저희들이 또 지금 뭐 기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상수도 기본계획 20년 미래를 대비한 상수도 기본계획을 이제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상수도 기본계획상에 저희들이 한 3조 2천억을 이제 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제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상수도 기본계획에는 여러 가지 내용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정수장 뭐 시설 및 개량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수장 신설 사업, 그다음에 노후 상수관로 개선 사업 등등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정수장 두 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수장 새롭게 신설되는 위치를 저희들이 조금 아주 좋은 위치, 그러니까 뭐 일조도로가 지나가고 그 밑에 이제 관로가 설치가 돼도 아주 무난하고 좀 용이한 주도 면밀한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정수장 하나 설치가 되면 이게 자연여서 내려가서 뭐 일조를 따라가지고 뭐 평화를 따라가지고 번영도를 따라가지고 남조를 따라가지고 규모토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해가지고 관로가 신설이 돼서 배수지까지 가면 아까 배수지가 164km 배수지 가면 상수도의 어떤 여러 가지 수계 전환도 가능하고 또 필요한 데 용수공업도 가능하고 네.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한 1,500억 정도를 투입하는 비용을 지금 환경부하고 저희들 한번 조돌차게 좀 논의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우진 본부장님이 그 재원 조달 계획이라든지 투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님 보시기에 뭐 이대로 될 것 같은지요? 아니면 염려나 우려되는 사항이 있다면 좀 지적해 주시고 네. 도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본부장님 말씀이신 거고, 그리고 제주가 그 유수율이 굉장히 이렇게 잡히지 않고 지금 블록화 구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수자원 공사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제주도의 어떤 지질적인 어떤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평평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곳이, 그 다음에 그 아까 말한 물빠짐이 너무 좋아서 누수가 되고 있는 것들을 발리발리 발견할 수 없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제주도의 어떤 상하수도 관리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논리 근거로 환경부에다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제시를 할 거고 같고요. 일단
그 관련돼서 전부 다 이제 제주도뿐만 아니라 또 제주도를 대표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들을 인지하고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에 대한 어떤 그 논리적인 어떤 그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네. 그런 근거들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지금 제주도는 지하수라고 하는 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질 관리도 같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량 관리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문제는 곧 하수도하고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지원 국비로 요청해야 되는 상황들이 워낙 그 예산 규모가 크게 되어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통합적으로 좀 상하수도 본부에서 관리를 하면서 국비 절충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수장 관련해서 이제 신규 정수장 관련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워낙 지하수 수질이 좋다 보니까 이제까지는 정수 관리를 굉장히 좀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예산도 적게 사용하고 그 다음에 현대화된 어떤 그런 그 설비들이나 이런 것들 보완을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그 뭐 오염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되게 걱정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운 정수장 신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이고 그런 부분들을 현대적인 어떤 시설로 갖춘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예산이 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 할 때라도 좀 그런 부분들을 공약사항으로 좀 넣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좀 제주도에 좀 적극적인 어떤 행정들이 좀 필요한 시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제주의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하는데 기술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전이 있나요? 기술적 진전이라고 상당히 좀 어렵거든요. 제주도가 상당히 이제 유수율 조사도 어려고 지금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지적은 해주시지만 취수원 관리에서부터 정수장 관리, 그 다음에 그 관로, 상수 관로, 상수나 배수 관로, 보수, 송수, 배수 관로의 어떤 관리가 상당히 좀 지역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주도가 워낙 서울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서울이 이제 급수 상하수도 관로가 서울 인구 대만 6.3%가 저 6배가 더 높거든요. 이러한 그 관로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관로들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기술적 관리라기보다는 상수감을 어떻게 최적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하게 되면 이거 GIS 시스템에 등재하고 어디에 매설되어 있고 지하에 어떤 관로가 연결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지금 K워터가 저희하고 이제 공동으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K워터에서 여러 가지 그 얻어지는 자료들을 DB화해서 앞으로 뭐 노상수 관로를 뭐 정별하든 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기술적으로 좀 효율성 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국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제주만의 논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을 위한 제주만의 노력이 상당히 그러는데 어제 또 그 전국 시도 이제 상수도 부장회의가 있었거든요. 제가 좀 참가를 했는데 거기서도 관로가 이제 제주처럼 노후되다 보니까 환경부 실링 규모는 적고 상당히 좀 여러 243개 자치단체가 상당히 좀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가서 그 말씀드린 부분은 지금 환경부의 상수도뿐 아니라 상하수도 관리에 환경부 실링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제2의 뉴딜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드렸고 이 부분을 가지고 공동 건의 과제로 가지고 건의를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이거 외에 지금 어쨌든 제주도만의 어떤 특성을 얘기해서 이걸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아까도 좀 전에 말씀했지만 제주도의 어쨌든 노상수 관로가 너무 이제 좀 많다는 점, 그 다음에 정수장 수질이라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좀 최적화해서 좀 일괄적으로 어떤 새로운 뭐 신규 정수장을 반드시 설치가 필요하다. 신규 정수장에 따른 관로의 신설까지 연결되면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어떤 명분도 세울 수 있고 논리도 구성할 수 있어가지고 좀 예산 확보에 좀 특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는 사실 뭐 제주인만의 도시가 아니고 전국인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은 어쨌든 충분히 논리를 세워서 저희들이 좀 대응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비율이 아마 50% 5대5 뭐 정도라고 그거는 최적으로 좋은 조건입니다. 그 상황을 좀 더 그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는 어찌됐든 이제 국비 지원 요청을 할 때 아주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두 현대화 사업처럼
그 국가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시도별로 다 심각하다라고 생각해지는 지점들이나 문제가 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국가가 조금 더 특수하게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했을 경우는 국비 지원의 비율이 높아가는데 현재의 상수도, 하수도 관련된 어떤 국비 지원은 뭐 여러 다른 지자체들도 다 똑같은 문제에 네. 봉착해 있는데 제주는 일단 유수율 높이는 거를 총력을 다해서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희가 다른 서울시라든지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워낙 저희가 이제 그 관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고 관로가 너무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어떤 인구 대비가 아니라 그런 어떤 관망이라든지 관로 어떤 그 관리에 대비한 네. 부분으로 해서 좀 예산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상수도와 그 농업용 관정의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재정적 투자 못지않게 관리 조직이라든지 전문성도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관리 조직이나 뭐 전문성 측면에서 본부장님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건가요? 예, 지금 저도 그번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어쨌든 저희들이 이제 감사의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 어떤 상하수도 어떤 정책의 실상이 정책의 현실적인 부분이 좀 많이 이제 표출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도민 여러분께서도 상하수도 본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고 뭐 어떤 상황에 있구나 이거를 좀 인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고요. 저도 또 이제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 사실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도에 쌓였습니다. 우리 지금 누수 방직과 상하수도 이제 유실적으로 사업만 관리하는 누수 방직과만 보더라도 직원이 한 7명인데 또 7명 또한 이제 6급, 7급, 8급, 9급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 설계, 이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이거를 설계하고 용역하고 감독하고 감내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누수 방지과뿐만 아니라 생산관리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이제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기구의 확대 플러스 어떤 정원의 확대, 그다음 기구의 개편 이런 조직 재설계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상수도에 대한 도민의 신뢰 회복이 뭐 먼저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관리 조직이나 전문성 확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저는 제주 도민분들이 이 상하수도 문제에 관련해서는 못한다 아직까지 너무 이 상하수도 어떤 정책이 잘못되었다라고 비판만 하기에는 이게 워낙 필수적인 도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바꿔갈 것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조직 정비가 좀 필요할 때다. 네. 왜냐하면 제가 뭐 의회에서도 지적했지만 상하수도 본부가 독립적인 조직으로 공기업으로 독립이 되어 있어도 지금 본부장을 뭐 2014년부터 이제 지금까지 본부장이 뭐 9번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거의 10개월에 한 명씩 바뀌었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면 조직이 당연히 이런 현안들을 떠안고 있는데 조직이 그 문제 해결을 일관성 있게 추진력 있게 할 수가 네, 없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본부장 제도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건지 그리고 각 그 실무의 어떤 부장이라든지 과장의 관리자급들도 또 어떤 식으로 인사 운영을 할 건지 저는 앞서 피로도 굉장히 이제 피로도도 높고 현안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기피 부서가 돼서 잘 안 가려고 하고 네. 가면은 빨리 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의 어떤 일관성이라든지 앞서 뭐 환경부라든지 다른 시도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서 우리의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을 마련해서 환경부하고 계속 이제 협의들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도에서도 이 상하수도 본부의 어떤 예산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들을 좀 도정해서 파악을 하고 기피 부서라고만 하지 말고 가서 전문성도 키울 수 있다. 그리고 이 부서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제주도의 주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없다라는 네. 식으로 좀 이 와서 업무들을 좀 해보고 조금 더 다들 노력할 수 있게끔 하는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는 물관리 정책 토론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제주 물관리가 굉장히 위기 상황이구나. 네네. 그런데 왜 우리 도정에서는 물관리 정책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채택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물관리에 대한 도지사님들의 어떤 관심 부족이 아니었나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차기 도정에서 상수도 및 농업용수 누수율 문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관리 정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도정의 최우선 정책 과제로 설정해서 보다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을까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제주도가 상당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초 인프라고 정말 우리 생명산업이고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과연 물 관리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고 앞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될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종합형 물 관리 통합 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필요하다. 물 관리가 그렇게 중요한 의제라면 제주물관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제주물 정책을 좀 일관되게, 좀 전에 본부장님의 임기가 10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좀 곤란하거든요. 네. 그래서 물관리 특별위원회 제도를 둔다든지 의회 차원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회는 다 아시겠지만, 의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전반기, 후반기가 나눠져 있고, 또 이 상하수도 본부 관련된 업무가 또 관련된 상임위가 있고, 이러다 네. 보니까 어떤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통합 물관리에 대한 어떤 것들을 좀 서포트하거나, 그 다음에 관련된 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네.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도의회 차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합 물관리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도지사든 행정부지사든 관련해서 좀 그 상하수도 본부의 어떤 운영 전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네. 도정이 챙긴다라고 하는 형태로 조직이 하나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양행정시에도 상하수도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다 아시겠지만 개인화수 처리 시설이 만기가 넘어가고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본부의 조직 전반에 대한 조직 진단이라든지 정비를 다시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안우진 본부장님한테 본부장님이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말씀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본부장 제도라도 우리가 이제 전문 인력이라든지 아니 뭐 임기제라든지 뭔가 그 본부장의 임기들을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이게 조금 구조가 좀 바뀌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좀 들고, 그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볼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누수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누수를 낮추기 위해서 제주도민과 농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본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상하수도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상하수도 본부장으로서 좀 신선한 메시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좀 누수도 낮고 여러 가지 도민들한테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상하수도 본부를 믿고, 어쨌든 문제점이 있으면 해결책이 있는 거니까 저희들이 반드시 이제 문제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여기다 원인 진단이 끝난 상황이니까 반드시 처방전을 마련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제 도민들한테 상수도를 공급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뭐 도민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도 제주도 이제 상수도 여러 가지 수질도 좀 안 좋아지고 있고 하니 여러 가지 뭐 화학비료 사용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여러 축산 뭐 분뇨의 사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도민들께서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농약성도 절제해 주시고, 그다음에 누수들이 상당히 곳곳에 발생하고 있는데 신고를 안 하거든요, 제주도는. 네. 그래서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데 네. 뭐 지나가다가 길 건너가다가 누수가 발생하면 뭐 상하수도 본부나 양시로 신고를 해주면 저희들이 즉각 출동해서 응급 조치가 되는 부분이고 포상금까지 들을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요즘 유충 신고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유충 신고 많이 들어온 이유는 이제 가정에 보면 이제 고가수조가 이제 청소가 좀 안 되고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한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 여러분들 스스로 해서 자발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가수조 청소도 좀 해주시고, 요새 수노마트 밑에는 삽해가지고 계량계지 교체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주민 여러분들이 좀 많은 협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제주물을 지키기 위해서 도민들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네. 계시면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리 제주도민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의 지하수는 어쨌거나 제주도의 생명수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가 어떤 미래의
제주도의 어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 지하수에 도민분들이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되고, 특히나 뭐 건축물 하나를 지을 때도 반드시 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건축 행위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서 집들을 짓고 거기까지 하수관로 상하수도를 끌고 가면 그 나중에 그걸 관리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네.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도 도민분들이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정말로 땅속으로 버려지는 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원래는 1961년 제주 최초의 지하수 관정을 뚫은 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호 관정이 개발되고 60년이 지난 현재 제주의 지하수 관정은 전체 합쳐서 7,000여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도민 100명당 1개골 수준입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시설과 관로의 노후화로 절반을 훨씬 넘는 수돗물이 고스란히 버려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이용량이 한정된 유한 자원입니다. 1960년대 지하수 개발로 1차 물의 혁명을 가져왔다면 2021년은 고관리기에 처해 있는 제주물 정책 대전환으로 제주물을 지키는 제2의 물의 혁명이 시작되는 원년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